안녕하세요. 2월 28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SPG입니다. SPG가 눌림이 들어왔는데 눌림이 언제까지가 갈 것인가? 또 재매수 후에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상승하는 시점은 어디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면 12월 9일이었죠. 12월 9일 계엄령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67.58% 떨어지면서 2360이라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FOMC 12월 FOMC에서 이 바닥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바닥은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강화됐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격차를 생각한다면 코로나 때 우리가 떨어졌던 1400 라인 요 정도까지 지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증시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저가인 상태이고 충분히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뭐 쭉쭉 뭐 움직였다가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보시면은 2300 400은 무너졌지만 결국은 그 바닥을 지키면서 그죠? 바닥을 지키면서 지금의 2360이 그 당분간의 우리나라 증시의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랐죠. 올라가지고 보시는 대로 2650 이런 라인까지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300포인트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 오르는 동안에 어땠든지 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바닥을 탈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중에 강한 섹터가 들어섰죠. 로봇 섹터도 그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어제 오늘 미 증시가 하락을 강하게 하면서 지금 보신 대로 한 100포인트가량 하락을 하면서 모든 종목군들이 많은 하락을 했고 또 그 과정을 눌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 증시가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무너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SPG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을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토대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SPG 같은 경우는 투자자의 관심 요인으로 국산 감속기 개발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독점을 타파했고 기술 자립을 했고 원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시장의 성장과 함께 SPG는 필수 제품이죠.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필수 부품을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됐고 또 이 부분에 관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SPG 전망이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 급속도로 매출이라든가 늘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일단 제일 먼저 호황을 누릴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그 SPG 감속기 부분이 많은 수요와 함께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PG 경쟁력으로 봤을 때 기술 국산화 또 정말 정밀 감속기가 국산에 성공했었고요. 또 일본 기업의 가격에 비해서 뭐 10분의 1 또 납기도 뭐 반으로 줄이는 등 아주 파격적인 흐름을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SPG 아주 큰 경쟁력이 됐고 또 성장 능력이 됐으면서 또 해외 매출 비중이 76%에 달하기 때문에 매출 다변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로 진출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로봇 수요보다는 당연히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SPG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SPG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PG는 보시다시피 세 가지 감속기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하나의 감속기만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의 그 다음 부분 또 다음 부분 그러니까 매출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신 대로 40억 원 이상을 감속기 연구 개발에 투입해서 정밀 가속기 감속기 납기를 일본 경쟁사에 비해서 10분의 1로 단축했고 가격을 50% 낮추는 등 굉장한 혁신을 이뤄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PG에 대한 그 수요는 글로벌 업체들의 수요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SPG는 그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2025년 이후의 그 상용화되기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SPG 경쟁력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에서 2025년에 휴머노이드를 옵티머스 로봇을 한번 출시하겠다 뭐 공언했기 때문에 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뭐 바로 출시되자마자 모든 수요를 뭐 하진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관련 사업군에 대한 관심을 극도로 끌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 SPG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면서 이 부분에 그 미래 발전성까지 담보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PG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로봇 섹터의 하나의 큰 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눌림이 들어올 때 제시 단가를 28,900원부터 요 아래 라인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26,800원, 24,75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물론 요 밑으로 간다고 그래도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강하게 올라온 과정 중에 눌림이 있어야 되는데 눌림을 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요 부분만큼, 그래서 언제든지 28,900원에서 24,750원 라인까지 눌림이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가져주면 추후 상승할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과의 움직임의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섹터를 보셔야 돼요. 로봇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로봇 시스템 플랫폼 특허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완성형 로봇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 또 우리나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두산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그런 업체들의 이제 어쨌든 SPG는 그 감속기라든가 이런 부품들을 공급하는 회사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하드웨어 쪽에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게 감속기란 말이에요. 감속기나 고성능 모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 쪽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을 강점을 갖고 있지 못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SPG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산화를 시킨 부분도 있고 어쨌든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SPG는 로봇 섹터에서 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빅테크 같은 경우가 로봇러시가 2030년께 상용화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2035년 이후에는 스마트폰처럼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035년까지 35년 되기까지 로봇 섹터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걸로 봅니다. 연평균적으로 한 20% 이상. 20% 이상의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태동기에 불과하거든요. SPG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요거의 섹터의 상승에 따라 SPG도 강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은 두려워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게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동안 뭐 글로벌 증시에서 로봇 시장은 굉장히 좋은 평가와 함께 가격도 상승이 이루어졌었는데 우리나라만 우리 증시가 침체되다 보니까 못 움직였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삼성전자의 지분 확대 소식과 함께 이렇게 돼서 이런 로봇 섹터를 강하게 이끌었단 말이에요. 물론 얘도 요 라인이죠. 요 라인부터 눌림을 받아야 되는데 눌림을 받지 않고 같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섹터를 끌고 섹터 전체를 끌고 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데 어제 오늘로 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 구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어쨌든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눌림의 시작은 31만 원 이하 가격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가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 갭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갭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밀려 들어왔습니다. 밀려 들어왔고 만약에 얘의 흐름이 이렇게 강하게 밀려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라든가 박스 형태가 움직였다면 SPG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눌림 라인에서 아마 강하게 상승을 이뤄냈을 겁니다. 물론 고점 돌파는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럼 수익 실현 후에 다시 재매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얘가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도 아래 라인들이 열리는 거고 그 라인들의 매수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요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눌림을 받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강하게 따라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걸로 봅니다. 물론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1만 원 이하의 가격대에 요 라인의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라인의 움직임이 얘가 먼저 움직일 때 이미 미리 조정을 받은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 받는 과정과 얘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 이게 맞물리면서 섹터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연초죠, 2025년 초에 말씀드렸어요. 주식에 우리가 지금 2025년에 봐야 될 게 네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선 전쟁이고요.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세 번째가 자율주행, 네 번째가 휴머노id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네 개 섹터만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도 큰 수익을 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있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3주 전이죠. 3주 전에 주식 잡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행정명령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됐었고,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끝난 걸로 봅니다. 당분간 단기적으로 끝난 걸로 보고, 눌림이 크든 작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현금화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눌림의 정도가 아주 강하고 하락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이 컸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 미국 증시가 어쨌든 그 강한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무너질 거냐 하는 부분은 좀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계엄의 바닥, 그 바닥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에는 그동안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비교해서 너무 낮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2360은 바닥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동안, 하락하거나 뭐 그런 눌림이 나오는 동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 그래서 오히려 그 못 올랐던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 탄탄하게 약간 눌림을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13일 전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시계제로 출발 대선전쟁 2025라는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대선주의 시대가 왔으니까 대선주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손대지 마라, 이제 폭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뭐 보셨다 그러면 대충 눈을 짐작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대선주로의 자금 흐름이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됐죠. 왜냐하면 여기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근래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리면서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도주를 알아내는 법과 주도 섹터를 이용한 매매 방법.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쨌든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임을 할 거라는 대략적인 우리가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눌림이 왔을 때 내가 두렵지 않고 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장이 급락을 하면 매수할 수 있어요. 포인트가 왔다고 했을 때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왜 이 포인트가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포인트일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으로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계해서 SPG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볼게요. 자,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28,900원부터 이렇게 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눌림이 올 자리인데 못 얻기 때문에, 못 오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28,900원부터 24,750원까지는 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대외 변수로 인해서, 그렇죠?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대외 변수로 인해서 쉽게 오고 또 오히려 더 붕괴를 했습니다. 아직 뭐 24,750원까지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요 라인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라인을 하나 더 열어놔야겠죠. 22,200원입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22,200원까지는 열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 올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추가적으로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봤을 때도 밑으로 가격적인 라인 좀 열려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면 요 부분까지도 충분히 해외 증시 변수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로봇 섹터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로봇 섹터의 SPG에 어떤 기업적인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망이 꺾였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 떨어지는 과정이 어떤 거냐죠. 외부 변수라는 거죠. 대변수로 인해서 요 라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요 구간에 물론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손해가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할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런 변수가 아니면 어떻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눌림을 받거나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어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대외 변수가 있거나,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대외 변수에 의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얼마든지 다시 폭발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기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횡령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뭐 기업의 어떤 뭐 우리가 아주 예상하지 못할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됐든 이 부분이 됐든 어떤 문제가 있어야 눌림이 오고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눌림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어떤 분이 있겠어요? 쫓아가서 사셨거나 아니면 뭐 몰빵을 하시거나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종목을 너무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분할하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한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두 종목으로 주도주 형태로 만들어서 그쪽 부분을 노려서 해라. 예를 들어서 로봇 섹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SPG를 가지고 매매를 지금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눌림 과정을 매수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뭐 그 가격에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31만 원 아래로 가격이 들어오면 매수 시작해야 되는데 얘를 매수하면서 걔가 31만 원 아래로 매수가 들어온다면 걔도 매수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승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상승이 일어났을 때 움직임을 보고 SPG를 수익 실현하고 로보틱스만 가져갈 건지 아니면 두 개 다 가져가면서 어떤 흐름을 볼 건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뭐 1시 50분 정도 됐는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24,750원까지 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추가적으로 22,200원 또 요 밑으로 들어오면 또 추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장은 올라줄 걸로 봐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정말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2360 요 라인은 무너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성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한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들어오는 요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지 겁낼 구간이 아니다. 판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보시면 항상 그렇잖아요. 종목을 올리는 거 뭐 영상을 봤을 때 떨어질 때 되면 겁나지만 실제로 지나고 나면 그 가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주봉으로 보셔도 뭐 아직까지 여기 라인까지 폼이 있죠. 갭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눌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 나오면 되는 거고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월봉 같은 경우 여기를 지지해 줬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어차피 꼬리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꼬리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볼 때 일단은 2월달 봉이 마감이 되는 거니까 얘는 분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꼬리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못 만든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얘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보시는 대로 5일선이죠. 5개월선 요 라인까지는 충분히 늘릴 수가 있다. 또 여기 갭이 있었던 요 부분까지 늘릴 수 있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보았던 일봉 라인에 요 라인까지 충분히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 당연히 눌린 이후에 만약에 크게 돌파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라인이죠. 28,000원에서 29,000원 라인. 요 라인까지는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라인까지 들어오고 또 심하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구간까지 그 반등이나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실현하고 어차피 이 정도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주로 잡았던 부분 남겨놓고 얘는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실현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도 안 온다. 안 오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만약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같이 잡고 그냥 쭉 가지고 가보는 전략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고 또 여기까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정책을 두 가지
매매 방법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수익을 더 느낄 수가 있겠죠. 또 만약에 두 개를 다 못하겠다 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 종목만 갖고 만약에 해서 뭐 요일호랑까지 다시 온다 그러면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를 들고 가본다든지 이런 전략을 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에 대한 장이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리뷰를 올렸는데 사실 뭐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장이 좀 잠잠해지고 올리면 리뷰를 올리면 저도 편하죠. 뭐 내일도 하고. 근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생물이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주가를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뭐 힘들어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장 급락한다고 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하시다 보면 힘들고 몸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원래 시나리오를 세웠잖아요. 그럼 시나리오를 믿어보세요. 본인의 시나리오를 믿어보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실행을 해보시면 편합니다. 편하고 나중 되면 오히려 수익이 거득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